이번 시간에도 유용하게 사용되는 자바스크립트의 여러 가지 배열 내장 함수들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개의 배열을 이어붙일 수 있는 콘캣이라는 메서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rray1이라는 배열에는 그린과 블루의 값을, array2 배열에는 퍼플과 옐로우의 값을 담아보겠습니다. array1에는 그린과 블루의 값을, 그리고 array2에는 퍼플과 옐로우의 값을 담아주었습니다. 그 다음 콘캣이라는 메서드를 통해 array1 배열에 array2 배열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array1 배열에 콘캣이라는 메서드를 사용해서 array2 배열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실행하면 이 array1과 array2 배열이 하나의 새로운 배열로 합쳐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콘캣 메서드를 사용하면 두 개의 배열을 하나로 합쳐 새로운 배열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배열을 하나로 합치는 또 다른 조인이라는 내장 함수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조인 메서드가 콘캣과 다른 점은 조인 메서드는 하나의 배열에서 배열 요소들의 값들을 문자열로 이어주는 메서드라는 것입니다. 이 array1 배열에 array2 배열의 요소들을 복사해서 붙여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array1 배열에서 조인 메서드를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실행하면 그린, 블루, 퍼플, 옐로우라는 array1 배열의 요소들이 이렇게 문자열로 출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똑같은 조인 메서드에 매개 변수로 스페이스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출력해보면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 공백 문자열이 구분자로 출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인 메서드의 내부에 들어가는 매개 변수는 구분자로 요소들을 합칠 때 사이에 어떤 문자를 넣을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조인 메서드에 아무런 매개 변수를 넣어주지 않으면 이렇게 쉼표가 기본적인 구분자로 출력되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 array1이라는 배열의 이름을 colors로 바꾸고 yellow라는 값을 지워준 다음에 이 colors 배열을 정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을 정렬할 때 사용하는 내장 함수는 sort라는 내장 함수입니다. 이 colors 배열에 sort라는 메서드를 사용해 colors 배열을 정렬한 다음 이 colors 배열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ort 메서드를 사용해 colors 배열을 출력해보면 colors 배열의 요소들이 알파벳 순으로 정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sort 메서드를 사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오름차순 방식으로 배열이 정렬됩니다. 그렇다면 colors 배열을 오름차순이 아닌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ort 메서드에는 매개 변수로 함수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비교 함수를 직접 제작한 다음 이 sort 메서드에 전달해야 합니다. 우리는 compare라는 이름의 배열 요소의 크기를 비교하는 함수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PT를 통해 compare 함수를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ompare 함수는 A와 B 이렇게 두 개의 매개 변수를 전달받도록 해줍니다. 여기서 A는 배열의 다음 요소를, B는 배열의 이전 요소를 의미하고 A가 B보다 클 때, B가 A보다 클 때, 그리고 그 외 이렇게 세 가지 조건으로 나눠서 작성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조건문의 반환값으로는 0보다 큰 값, 0, 0보다 작은 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1, 0, -1로 구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환값들이 뜻하는 것은 반환값이 -1이라면 다음 요소의 값인 A가 이전 요소의 값인 B보다 앞에 있어야 하고 반환값이 1이라면 B가 A보다 앞에 있어야 하며 반환값이 0이라면 A와 B의 순서를 바꾸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배열 요소를 내림차순으로 작성해야 하므로 배열 요소의 이전 값이 다음 값보다 커야 하기 때문에 다음 요소인 A의 값이 이전 요소인 B의 값보다 크다면 -1을 반환해 A가 B보다 앞에 있어야 한다고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A가 B보다 작다라는 조건식에는 1을 반환해주고 그 외의 경우에는 0을 반환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드 샌드박스로 넘어와서 이 compare 함수를 직접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ompare라는 이름의 함수를 생성한 다음 매개 변수로는 a, b 이렇게 두 개의 매개 변수를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조건식은 a가 b보다 클 때 그리고 a가 b보다 작을 때 마지막으로 그 외 이렇게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컬러스라는 배열을 내림차순으로 크기가 큰 것부터 작은 것의 순서대로 배열 요소를 정렬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 요소인 a가 이전 요소인 b보다 작아야 하므로 a가 b보다 클 경우 순서를 바꿔주기 위해 -1이라는 값을 반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a가 b보다 작다면 1을, 그 외에는 0을 반환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compare 함수를 sort에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실행해보면 이렇게 컬러스 함수가 퍼플, 그린, 블루의 순서대로 내림차순으로 크기가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잘 정렬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문자가 아닌 숫자가 담긴 배열을 정렬해 보겠습니다. 넘버스라는 배열을 생성하고 1, 100, 25, 50, 123이라는 값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넘버스라는 배열을 생성해주고 1, 100, 25, 50, 123이라는 값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넘버스 배열을 sort 메서드를 통해 정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넘버스 배열을 출력해보면 다음과 같이 숫자의 크기 순서가 아닌 사전순으로 정렬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사전순이 아닌 숫자의 크기를 비교하는 함수를 직접 만들어서 sort 메서드에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 compare 함수는 0보다 작은 값이 반환되면 이전 요소와 다음 요소의 위치를 바꾸기 때문에 우리는 숫자의 크기 순서대로 넘버스 배열을 정렬해야 하므로 다음 요소에서 이전 요소를 뺀 값이 0보다 커야 하기 때문에 다음 요소인 a에서 이전 요소인 b를 뺀 값이 음수라면 순서를 바꾸도록 a-b의 값을 반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compare 함수를 다음 요소인 a의 값이 이전 요소인 b의 값보다 작다면 순서를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a-b의 값을 반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이 compare 함수를 sort 함수에 넘겨준 다음 출력을 해보면 이 넘버스 배열이 숫자의 크기 순서대로 잘 정렬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오름차순이 아닌 내림차순으로 숫자의 크기가 큰 순서부터 정렬되도록 이 compare 함수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전 요소의 값이 다음 요소의 값보다 크게 정렬해야 하기 때문에 이전 요소인 b에서 다음 요소인 a를 뺀 값이 음수일 경우 이 두 요소의 위치를 서로 바꿔주어야 하기 때문에 b에서 a를 뺀 값을 반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실행해보면 가장 큰 숫자인 120부터 제일 작은 숫자인 1까지 내림차순으로 잘 정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sort 메서드는 배열의 요소를 원하는 순서대로 정렬할 때 사용되는 내장 함수로 sort 메서드를 사용할 때에는 이 메서드를 한번 사용하면 이후에 해당 배열의 요소의 순서는 정렬된 그대로 변경되어 있다는 것을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배열의 요소들을 정렬하는 sort 내장 함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reduce라는 내장 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리듀스에 대해 배워보기 전에 우리가 제일 처음으로 배운 포이치라는 내장 함수를 사용해 넘버스 배열 요소들의 합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넘버스 배열에 값을 4개만 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sum이라는 변수를 생성하고 넘버스 배열을 포이치 내장 함수를 사용해 이 넘버스 배열 요소들의 합을 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콜백 함수의 매개 변수로는 current value인 element를 작성해준 다음 sum 변수에 element의 값을 계속해서 더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이 sum 변수를 출력하면 넘버스 배열 요소의 합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이 reduce라는 메서드는 우리가 작성한 이 코드처럼 배열의 각 요소에 대해 함수를 실행하고 누적된 값을 출력할 때 유용하게 사용되는 내장 함수입니다.
reduce 메서드는 콜백 함수와 initial value라는 초기 값을 전달하고 이 콜백 함수의 매개 변수로는 accumulator, current value, current index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reduce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며 이 매개 변수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직접 reduce를 사용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um이라는 변수에 바로 reduce 메서드의 반환값을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reduce에는 이렇게 콜백 함수와 initial value, 초기 값이 들어가고 초기 값은 우선 0으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콜백 함수의 매개 변수로는 accumulator, current value, current index 이렇게 세 가지를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이 accumulator는 콜백 함수의 반환값을 누적하는 매개 변수이고 current value는 우리가 계속 사용했었던 현재 처리할 요소의 값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이 current index는 처리할 현재 배열 요소의 인덱스를 나타냅니다. 이 콜백 함수에서 console.log를 통해 매개 변수 accumulator, current value, current index의 값이 어떻게 출력되는지를 확인하고 sum 변수에는 누적된 값과 현재 처리할 요소들을 더한 값을 반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console.log를 통해 매개 변수들의 값을 확인하기 위해 출력해보고 이 누적된 값을 나타내는 accumulator와 현재 처리할 요소를 더한 값, current value를 반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실행시켜보면 다음과 같은 값들이 출력되고 sum 변수는 176이라는 값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맨 처음 accumulator의 값은 initial value인 0의 값이 적용되고 이후 current value의 값은 numbers 배열의 0번째 요소인 1이 출력되게 됩니다. 그 다음 이 0이라는 accumulator 값에 current value인 1이 더해져 다음 accumulator의 값으로는 1이 출력되고 동일하게 numbers 배열의 첫 번째 요소인 100이 출력되고 그 다음 accumulator의 값에 100이 더해진 값인 101이 다음 accumulator의 값으로 출력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해서 최종적으로는 accumulator에 176이라는 값이 출력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initial value 초기 값은 accumulator 매개 변수가 가장 처음에 갖고 있게 될 초기 값으로 이 초기 값을 10으로 변경한 다음 sum 변수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initial value의 값이 0일 때와 비교를 해보면 맨 처음에 accumulator의 값이 10으로 변경되어 최종적으로는 sum 변수의 값이 10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reduce 메서드는 배열의 모든 요소들에 대해 확인하고 누적된 값들을 출력하고 싶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코드를 훨씬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유용한 내장 함수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울 배열 내장 함수는 isArray라는 내장 함수입니다. isArray 메서드도 유용하게 사용되는 메서드로 전달된 매개 변수가 배열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내장 함수입니다. isArray 메서드에 여러 가지의 매개 변수들을 전달해보고 그 결과를 출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sArray라는 메서드 안에 배열을 작성해주고 다음으로는 객체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열을 넣어주고 마지막으로는 undefined이라는 값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isArray 내장 함수가 반환한 값을 abcd라는 변수에 할당해준 다음 출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실행해보면 다음과 같이 isArray 메서드는 괄호 안의 매개 변수가 배열이라면 true를 반환하고 괄호 안의 매개 변수가 배열이 아니라면 false를 반환하는 내장 함수입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해 프로그램을 작성하다 보면 특정 변수가 담고 있는 값이 배열인지 객체인지 혹은 특정 숫자인지 헷갈릴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 isArray 메서드를 사용해 특정 변수가 담고 있는 값이 배열인지 아닌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열의 여러 가지 내장 함수들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주 사용되는 내장 함수들을 위주로 몇 가지만 살펴보았는데요.
자바스크립트의 배열 내장 함수에는 매우 많은 내장 함수들이 있습니다. 추가로 어떤 내장 함수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모질라 재단의 공식 사이트를 통해 하나씩 살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배열과 객체의 요소와 프로퍼티 값들을 쉽고 간편하게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인 구조분해 할당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